수박씨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기적을 경험하라 매지션 윤쌤의 미라클 사회 역사, 저는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시험 대비를 위한 우리 내신 강의가 아니라 바로 수행평가 대비를 위해 노하우를 전수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의 1학기, 2학기 종합 성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바로 수행평가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만 잘 치른다고 해서 종합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지필고사에다가 여러분들의 수행평가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점수를 합해서 1년 성적 혹은 학기별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행평가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과제들이 있는데 특히 사회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수행평가로 제시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보고서 작성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역사 시간, 역사 과목의 보고서 과연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인지 선생님과 한번 대략적으로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출발을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볼 것은 보고서 작성의 구체적인 소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역사 과목에서 주로 어떤 종류의 수행평가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 역사 수행평가 과제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행평가 형태로는요, 토의형 평가가 있어요. 역사 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혹은 뭐 인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 주제를 제시해주고 조를 나누어 가지고 그 문제나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주고받는 토의형 평가가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프로젝트형 평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주신, 제시를 하신 혹은 뭐 여러분들이 다양한 주제 중에 하나를 스스로 정해서 팀을 짜는 거죠. 보통 모듬을 구성하게 되는데 모듬을 구성해서 만약에 어디를 가서 조사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뭐 답사를 가가지고 누구는 사진을 찍고 누구는 인터넷 조사를 담당을 하고 누구는 그것을 자료로 작성을 하고 누군가는 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팀을 구성해서 과업을 진행하는 걸 프로젝트형 평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서술 논술형 평가가 있는데 이 서술 논술형 평가는 글을 쓰는 걸 말하는 거죠. 서술하고 논술은 뭐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 좀 더 긴 분량으로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게 논술형이고 그거보다는 조금 짧은 형태로 제시를 하는 게 작성을 하는 게 바로 서술형 평가인데요.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견을 포함해서 본인의 주장, 그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글로써 수행을 해내는 게 바로 서술 논술형 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서술 논술형이 글을 쓰는 것이라면 그 다음으로는 구술형 평가라고 하는 수행평가도 실제로 존재를 하는데요. 구술이라고 하는 건 역시 같은 내용인데 서술이 쓰는 거면 구술은 본인이 말로써 표현을 하는 거, 얼마나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는지, 그 다음에 또 얼마나 그 구술을 위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이 주요 평가 요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포트폴리오형 평가입니다. 내가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조사를 했고 이런 자료도 준비했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선생님께 제시를 하는 형태의 과제물, 이게 포트폴리오형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뤄볼 역사 보고서 쓰기는 이 중에서 어떤 형태의 평가에 해당이 되느냐 살펴보자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형 평가의 성격이 있습니다. 각각 여러분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서를 쓰는 수행평가도 제시가 되지만 팀을 짜가지고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러한 형태의 보고서 작성이 수행평가로 제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프로젝트형 평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다음 세 번째 서술 논술형 평가의 방식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뭐 자유자재로 써라라고 제시가 될 때도 있는데 또 반면에 하나의 완성된 글 형태로 뭐 A4 2장 혹은 A4 3장 이내로 제시를 해라라고 하거든. 그랬을 때는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글로 잘 표현을 했는지 또 평가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서술 논술형 평가의 성격도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포트폴리오형 평가의 성격도 있어요. 보고서를 쓰라고 하면은 반드시 글로만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거기에 뭐 사진 자료라든지 혹은 뭐 이미지 자료라든지 도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돼야 아무래도 좀 보고서가 좀 더 성의 있어 보이고 풍성해 보이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의 내가 준비한 것들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형 평가의 성격도 같이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보고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과연
한 반에 여러 친구들, 수많은 친구들이 거의 30명 가까운 친구들이 보고서를 제시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걸 과연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다 읽어보실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요소가 있으시고 보통 수행평가를 선생님이 제시를 해주실 때, 내주실 때 이런 부분을 평가할 거다라고 평가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과연 선생님은 나의 보고서에 어떤 부분들을 점수, 채점의 기준으로 삼으실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해 분석력입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혹은 본인이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문화 유적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얼마나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글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게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고 자, 두 번째 자료 선택의 탁월성이에요. 한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도 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해야 될 것이고 참고 서적들을 조사해 보기도 해야 될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모으고 그걸 바탕으로 보고서를 쓸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과연 이 학생이 보고서 속에서 제시한 자료들이 그 주제를 표현하기에 적당한 것인가? 무조건 분량만 많다고 해가지고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순 없어. 내가 선택한 자료가 정말 적절한 자료였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표현력이에요. 글을 쓸 때 우리가 사용하는 뭐 단어, 그 다음에 어휘, 문장구사 같은 것들. 사실 요즘 학생들이 책을 많이, 독서를 많이 읽지 않다 보니까 문장을 구사하는 능력이 많이 과거에 비해서 부족해진 게 사실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보고서에 글을 잘 쓴 친구들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표현력도 평가의 기준이 되고요. 자, 또 분량 준수. 자유분량으로 보고서 작성이 그 수행평가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이 분량을 딱 제시해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그 분량에서 너무 모자라도 감점의 요인인데 막 나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선생님이 뭐 A4 몇 장의 분량으로 해라라고 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막 욕심내가지고 분량을 엄청 많이 해서 절대로 좋은 점수 받을 수 없다는 거. 선생님이 정해준 분량을 잘 지켰는지도 채점의 기준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창의력이에요.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은 예컨대 역사 같은 경우에 뭐 어느 시대에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쓰고 반드시 자신의 생각, 견해를 같이 표현하시오. 이런 경우에 뭐 또 역사 인물을 정해서 그 인물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시오 라고 했을 경우에 얼마나 그 표현한 내용들이 적절하고 얼마나 창의적이고 본인만의 고민의 흔적이 담겨 있는가. 뭐 독립운동을 한 유관순이라는 대표 인물을 조사를 했어. 아, 유관순이 어린 나이에 또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만세운동을 펼친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이 정도를 내 생각이라고 표현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우리 반에 똑같이 유관순을 주제로 글을 쓴 친구들이 다 똑같이 쓸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그런 글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라는 항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로 자료의 풍부성이에요. 같은 주제를 조사한다 하더라도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인터넷만 몇 번 또각또각 해가지고 찾아낸 자료를 그냥 복사해서 붙이기.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좀 더 다양한 사이트, 남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데까지 뒤져본다던가 여러 가지 참고 서적들을 조사를 한다던가 도서관에 찾아가 본다던가 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한다던가 그렇게 성의 있게 하는 친구들이 있겠지. 얼마나 이 학생이 성의 있게 작성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자료의 풍부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채점,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 볼 것은 실제로 역사 과목에서 보고서를 쓰는 것이 수행평가로 출제될 경우에 가장 여태까지 선생님의 경험상 많이 출제되었던 보고서의 주제들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많은 게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의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안에 있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 문화재가 있다던가 했을 때 그곳을 직접 가서 답사를 하고 그래서 보고서를 쓰는 거. 가장 흔하게 나오는 역사 과목의 보고서의 주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 조사. 요거는 이제 비슷한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것이기는 한데 우리나라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 굉장히 많잖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도 분명히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가지고 보고서로 작성하는 거.
또 세 번째로는 인물 보고서 작성. 아마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다루겠지만 여러분들이 역사 과목에서 보고서를 쓸 때 가장 흔하게 마주하게 되는 게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역사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 시대에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을 각각 선정을 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그 인물의 생애라든지 그 인물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고 뭐 너의 생각은 어떠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 인물 보고서 작성 가장 흔하게 나오는 주제고요. 다음 넘어가서 역사 속의 주요 사건에 대한 기사 쓰기.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내가 지금 학교에서 고려시대를 배우고 있어. 혹은 뭐 조선 전기를 배우고 있어. 그러면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혹은 고려시대에서도 뭐 무신정권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정하고 그 사건을 내가 신문기자의 입장에서 한번 기사를 쭉 쓰는 형태의 보고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보고서의 유형이에요. 그리고 사회 과목, 역사 과목을 통틀어서 항상 많은 학교에서 제시되는 보고서의 주제가 바로 독도입니다. 독도에 관련해서는요, 뭐 다양한 게 있어요. 뭐 플래시몹을 직접 제작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 팀을 짜가지고 실제로 독도에 관련된 역사에 관련된 사실이라든지 지리에 관련된 사실이라든지 다양하게 독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를 밝히는 거. 독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 등등등을 소재로 해서 독도에 관해서 보고서를 쓰는 것도 아주 자주 보고서 주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것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또 다른 것들이 역사 보고서의 주제로 등장할 수 있지만 역사 과목의 보고서는 대략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거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역사 과목에서 출제된 보고서 작성, 수행평가 제대로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부분에 유의를 해야 될 것인가. 대부분의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자, 인물을 보고서로 쓰래. 그럼 인물을 정하는 데까지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내 머릿속에서 누구를 주제로 글을 쓸지가 정해져.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냅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작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가 자료로 찾은 것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서 거기에 조금씩 글을 변형시키면서. 근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좋은 보고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 간략하게 보고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가이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계획 단계야.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내가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실행 단계에 들어가기 전이죠. 계획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주제를 제대로 정하는 거예요. 예컨대 인물을 정하는 거다. 그러면 근현대사 부분에서 인물을 한 명 각각 자유주제로 정해라.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해. 첫 번째,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나는 좀 자료가 많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고 싶은데 자료가 많다라는 건 굉장히 좀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이고 유명한 역사적 인물일 경우에는 나 말고 다른 친구들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럼 여러분이 더 제대로 자료를 조사하고 더 제대로 꼼꼼하게 보고서를 써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나는 내 친구들하고 겹치지 않을 만한 인물을 한번 찾아서 보고서를 쓰겠다. 그랬을 때는 독창성이 있다는 데서는 굉장히 괜찮은 강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자료를 조사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유의를 해서 뭐 인물을 정한다든지 장소도 마찬가지고 대상을 정하는 거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 교과 단원 내용 확인하기. 이거 제대로 하는 친구들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역사에서 보고서를 쓰라 그러면 선생님이 뜬금없는 시대를 내주시지 않죠. 지금 현재 요번 학기에 뭐 1학기면 1학기, 2학기면 2학기 우리 역사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 시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수행평가가 제시가 되거든.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보고서를 쓰기에 앞서서 일단 내가 그 시대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교과 단원, 뭐 교과서의 내용이라든지 혹은 프린트물이나 필기 내용을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보고서 작성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보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 확인하기. 자, 한두 개의 자료나 인터넷 검색만을 통해서 그냥 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사이트도 그냥 네이버 지식사전, 네이버 검색 이런 거 누구나 하는 거 말고 내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좀 더 개성 있는 혹은 독창적인 남들이 찾지 못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해 보시고 현장 답사를 가야 된다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뭐 교통수단도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돌아올 것인지 동선도 한번 짜보시고 이런 준비 과정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단계 갑니다. 바로 자료 수집과 분석 단계인데 첫 번째 중요한 거 기존 자료 탐색. 기존 자료 탐색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내가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 욕심이 있다면, 성의 있게 하고 싶다, 욕심이 있다면 나만의 자료를 탐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뭐 인터넷 서칭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현장 탐사가 될 수도 있는데 인터넷 서칭 같은 경우에는요. 흔히 사용하는 사이트들 말고도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보면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이런 것들이 있어. 뭐 이 사이트를 꼭 들어가 봐라 라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보면은 아이고 미안 D 선생님 라이브러리 사이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D 라이브러리 정부기관이라서 go.kr 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우리가 직접 가보기는 힘든 좀 멀어서 혹은 뭔가 굉장히 위화감이 느껴져서 가보기가 힘든 수많은 뭐 국립도서관이라든지 전자도서관이라든지 학술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도서관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그중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다 총망라해서 실어놓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성의 있게 자료를 검색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검색하는 사이트의 자료보다 훨씬 더 풍성한 자료들을 모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고민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 자료 확보인데요. 이거는 인물 보고서보다는 현장 답사라든지 유적 그 조사를 통한 보고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냥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의 이미지 자료를 확인을 했고 내가 직접 가가지고 발품을 팔아서 이만큼 조사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진 자료라든지 이미지 자료를 확보하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작성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작성 단계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개요 작성이에요. 글을 말했잖아. 지금의 중학생들이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문장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먼저 철근 같은 거 세우고 틀을 잡고 나서 건물을 완성시키는 것처럼 내가 뭘 쓸지, 자, 인물, 이 인물을 선택한 이유, 뭐 이유 쓰는 거지. 자, 주제, 그 주제를 선택한 이유, 그 다음에 뭐 그 인물의 생애, 그 인물이 살면서 가장 훌륭하게 했던 점, 업적, 그 다음에 뭐 아쉬운 점, 본인의 생각 등등등. 아, 나는 요 순서로 글을 쓸 것이다라고 틀을 짜고 옆에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을 끄적끄적 메모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글을 쓰면 훨씬 더 논리적인 글의 구성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구조적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구조적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소설처럼 쭉 글을 풀어쓰기 어렵다 했을 경우에는 뭐 첫째, 인물의 뭐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둘째,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셋째, 뭐뭐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만 붙여서 글을 써도 훨씬 더 글이 명확해지고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나는 글을 쓰는데 조금 소질이 부족한 것 같아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니고 구조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고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지우개가 있어 여기 얘들아. 자, 지웠어요. 어머, 얘가 어디 갔지? 자, 내리고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본인의 생각과 의견 제시하는 거. 보고서 작성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조사한 자료들을 다 이렇게 나열을 한 거야, 보고서에. 근데 양이 굉장히 풍성해. 되게 있어 보여. 거기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고서를 써서 내라고 하는 건 그 자료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가 궁금해서가 아니야. 선생님은 역사 선생님이시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실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처음 알았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너희들의 생각이 올바르고 의견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선생님들의 채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거든.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생각,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유적지에 대한, 인물에 대한, 그리고 나의 의견, 뭐 아쉬운 점이든 좋은 점이든 의견을 제시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써준다면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서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대략적으로 감이 잡히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실제 보고서의 작성 사례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건 어느 학교에서 요런 보고서를 써라 라고 자료를 제시해 주신 것이고 선생님이 공지를 하신 것이고 그 공지를 바탕으로 실제로 학생이 쓴 보고서인데 이게 원래는 A4 2장인데요. 그냥 선생님이 중간의 내용들을 좀
좀 생략을 하고 압축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봤어요. 자, 왼쪽으로 와서 먼저 한번 보면은 지금 어떤 수행평가가 제시가 됐냐면 역사 2에 나오는 과정이 아무래도 3학년 학생인 것 같아. 이 3학년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교의 역사 시간에 한국의 근현대사 시대가 나왔죠. 근현대사에 관련된 인물을 정해서 심층 보고서를 써라. 라고 하는 보고서 작성의 수행평가가 제시가 됐고요. 선생님이 지금 작성에 꼭 들어가야 되는 전제 조건을 쭉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주셨어요. 체크를 모두 해야 돼.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 첫 번째, 인물을 정했다면 그 인물이 살아갔던 시대 상황, 그 시대가 언제 몇 년대였는데 그 상황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상황이었고 이런 위기에 봉착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표현을 해라.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의 생애, 삶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시기를 나눠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몇 년대 몇 살이 되었을 때 어디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독립운동에 이렇게 힘썼다. 좀 시기를 차근차근 나눠서 써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음 이 인물의 업적 어떤 일을 했는지 뛰어난 점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지 혹은 만약에 이 사람이 왜 좋은 역할을 한 사람만 쓰란 법은 없잖아요. 뭐 친일파라든지 좀 역사적으로 나쁜 평가를 받는 사람을 주제로도 쓸 수 있잖아.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잘못한 점이 무엇이고 그 잘못한 점이 또 우리에게 주는 이런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중요한 게 나왔죠. 그 인물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생각을 정리하는데 10줄 이상으로 쓰라라고 했어요. 얼마 이하가 아니라 10줄 이상이라고 한 건 이거 무슨 의미일 것 같아? 10줄만 채우면 되는 걸까? 아니야. 이게 점수를 받는 포인트인 거야. 10줄 이상 생각을 쓰라는 건 네가 조사한 객관적인 내용보다 나는 너의 생각과 너의 의견을 듣고 싶다. 10줄 이상 더 많이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거든. 요런 거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인물이 관련된 시대 이미지 자료를 반드시 포함해라. 이미지 자료 넣으라고 했어요. 역시 1개 이상이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첨부할수록 나는 너에게 좋은 점수를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거 예의죠. 참고 문헌과 관련 사이트 표기하기. 그러니까 네가 자료를 조사했는데 어느 책을 참고했는지 어느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참고했는지 이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에티켓이기도 하고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할 때 지켜야 될 규칙 같은 것이기도 해. 남의 자료를 그냥 무작정 갖다 쓰는 건 여러분들 그건 절도나 마찬가지거든요. 반드시 표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분량을 정해주셨습니다. 분량은 A4 2페이지에서 가감 좀 더 해도 되고 조금 덜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A4 2장 이내에서 감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이라면 너무 많게도 하지 않고 한 3장 정도로 작성을 할 것 같아요. 자, 옆으로 와서 그러면 학생이 얼마나 충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이 조사한 인물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선생님이 써줄게. 바로 김지섭. 얘들아 선생님이 원래 글씨 잘 쓰는 거 알지? 근데 이게 전자칠판은 판서처럼 글씨가 써지지가 않아요. 이해해 주시고 김지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조사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참고로 이 김지섭이라는 인물은 일제강점기 1919년에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만든 의열단이라고 하는 의거활동단체가 있었거든. 이 의열단에서 활동을 했던 인물이고요. 일본의 그 천황이라고 불리는 일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 폭탄을 투척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그런 인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썼어요. 선생님이 쓰라는 것들. 첫 번째, 인물을 정해서 그 인물의 생애를 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몇 년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시대를 살았는데 그 시대에는 3.1운동이 일어났고 문화통치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쭉 생애에 대해서 작성을 먼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냥 자의적으로 줄인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그 인물의 어렸을 때부터 청년기 그리고 결국은 사망을 하는 순간까지 생애에 대해서 쭉 썼는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2페이지의 분량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던 게 바로 이 생애 부분이었어. 물론 본인이 열심히 쓴 건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선생님이 판단을 하기 조금 안타까운 건요. 이 생애 부분은 압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이 부분은 덜어내도 되겠다 하는 부분을 압축하고 차라리 본인의 의견 부분을 좀 더 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인물이 주는 교훈. 이 인물이 폭탄을 던지는 활동을 했고 목숨을 걸고 이런 것들을 했고 그래서 이런 역사적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을 썼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요만큼 네 줄로 쓴 게 바로 이 학생이 느낀 점인데 이 느낀 점에 관해서도 사실은 본인이 어떤 배운 점이라든지 아쉬운 점이라든지 이런 걸 썼다기보다는 이런 활동을 한 것이 굉장히 많은 감동이었다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키지 않은 게 맨 밑에 여러분들 출처가 나와 있는데 이건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출처를 선생님이 써놓은 것이고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어디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지 출처가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량을 쓰기는 했지만 안타까운 점. 만약에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 되어서 학교에서 채점을 한다 그러면 느낀 점 부분이 조금 부실한 것에서 감점이 있을 것 같고요.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에서 감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아주 무난하게 썼으니까 이 학생의 점수는 만약에 10점 만점으로 친다면 한 7점? 많이 줘도 한 8점? 그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문단 같은 것도 제대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느낀 점을 조금 더 쓰고 생애 부분을 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본인이 그 공부를 하면서 혹은 보고서를 쓰면서 참고한 이미지 자료 같은 것들을 두 번째 페이지에 좀 첨부를 해줬더라면 만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보고서였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인물을 주제로 보고서를 쓸 때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인물 관련 보고서를 쓸 때는 어떤 곳들을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될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실제로 보고서 작성하기 실전 들어가서 선생님이랑 다시 살펴볼 거고요. 자, 끝내기 전에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 요것도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조사하다가 본 거예요. 굉장히 개성 있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보고서의 주제가 독도야. 학교에서 독도를 주제로 보고서를 쓰라고 했는데 형태를 자유롭게 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보고서라고 하는 게 꼭 방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글의 형태일 필요만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선생님이 글로만 쓸 필요 없다라고 하셨겠죠? 그래서 굉장히 개성 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요 밑에 출처가 있고요. 지금 학생의 경우에는 독도의 역사, 그 다음에 독도니까 독도의 그림도 그렸고요. 바다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독도의 어떤 경제적 가치도 표현을 했고요. 독도의 홍보글 도 표현을 했고요. 지도도 첨부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만 틀린 내용이 없다면 정말 퍼펙트한 그리고 정말 정성이 많이 깃들여져 있는 보고서 그래서 만점을 받을 수가 있겠죠. 물론 모든 학생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고서가 자유 형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요런 개성 있는 방식도 참고할 수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라고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역사 보고서 쓰기 하우투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역사적 인물 보고서를 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실제로 문화유적이나 역사적 장소를 탐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서 작성 같이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평가 대비도 윤미쌤과 함께 여러분들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